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윤 기자님 요번 케이스는 아무래도 좀 집이 없으신 분이거나 비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적극 호응하실 것 같고, 네. 혹시 강남에 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아파트값 인상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되는 분들은 화를 내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종부세 관련돼가지고 지난주에 칼럼을 하나, 저 기명 칼럼을 써서 올렸는데 네이버에서는 95%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네이버 뉴스를 많이 보는 연령대가 좀 약간 높은 것 같고, 네. 다음 뉴스에서는 네. 95%가 칭찬. 이게 되게 극명하게 그쵸. 갈리네요. 와, 이런 기자 처음이다. 네. 제가 속한 매체를 언급을 하면서 이 매체에 그동안 구독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구독을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댓글에서는 세상 물정 모른다. 네. 네가 제대로 알고 쓰는 거냐 욕을 많이 먹긴 했죠. 네.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좀 소란한 집이 있긴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저희가 경제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세금 절감,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반대적인 입장이 되긴 하는데, 내용만 봤을 때는 종부세를 좀 약간 옹호하는, 사실 저는 종부세 옹호하기도 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일주에서 2주 전에 종부세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어요. 네. 윤 기자님은 안 받으셨을 것 같고. 네, 안 받았죠. 예. 저도 받진 않았고요. 네. 예. 근데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7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대충 한 2천만, 3천만 따졌을 때. 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물론 강남이나 국내에 있는 그 구 하나의 인구가 보통 한 50만, 60만, 30만 이 정도 되니까 구 하나의 인구 전체가 전부 다 이게 종부세를 낸다고 볼 수 있긴 하는데, 이게 종부세가 왜 늘어났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종부세 제한이 9억이거든요. 네. 9억 이상부터 환산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원, 10억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게 웬만큼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긴 해요. 그래서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 좀 목돈이 뭉텅 나가게 되다 보니까 종부세를 당장 내시게 될 분들은 불만이 좀 많을 수밖에 없긴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런 불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옵니다만은, 근데 일부 매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1억 연봉자, 그러니까 강남의 주택 갖고 있는 1억 연봉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좀 경제지 기자 입장에서 제 얼굴에 제 매체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쓴 건데, 보니까 실제로 1억 원 연봉자가 5년 후에 자신의 소득 중 절반을 종부세로 각종 세금을 낸다는 기사도 있긴 했어요. 우선 1억 원 연봉자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 한번 따져 볼게요. 2018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로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은 49만 명입니다. 일단은 저희 둘이 지금 윤 기자님이랑 저랑 둘이서 지금 찍고 있는데, 저랑 윤 기자님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49만 명.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에 3.2% 정도의 비율이고, 여러 가지 사업 소득이 있는 분까지 따지면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1억 원 연봉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상 집을 산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자신의 연봉을 다 저축한다고 해도 강북에 있는 30평 아파트 살려면은 10년 넘게 걸려요. 만약에 자신의 그 수익의 절반을 저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20년이 걸리게 되고, 물론 요새 누가 저축을 해서 집을 삽니까? 다 빚내서 하긴 하는 건데, 근데 몇억 원의 돈이 있거나 5억 원, 6억 원 이 정도의 돈은 쉽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1억 원 연봉자가 빚 없이 집을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2천만, 4천만, 그러니까 연봉이 2천만에 4천만 정도 되는 그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이분들의 그 2028년 기준 그 근로자 비율은 43.9%예요.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하죠. 그리고 4천만에서 6천만 요 정도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60%, 3분의 2 정도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되는 거는 이들이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9억 원짜리 집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사실 그 종부세는 언제 도입된지 아시죠? 잘 모릅니다. 참여정부 때, 예. 네.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집값이 뛰었거든요. 2000년대 해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의 그 정권을 잃는데 또 하나의 또 큰 역할을 했던 게 집값 상승이고, 그에 따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추가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제 강남을 비롯한 뭐 서울에 있는 좀 집 있으신 분들, 비싼 집 있는 분들한테 인심을 좀 많이 잃었었죠. 그만큼 종부세는 정권을 왔다 갔다 할 만큼 큰 사안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좀 거의 72만 원대 물리는 거잖아요. 현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그 부담을 갖고 이 세금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부세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말 비싼 집을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절대 다수에 대한 과세, 증세라기보다는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세금 성격이 강했어요. 일종의 이거랑 비교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치세. 예,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비싼 집이 또 집값도 많이 올라갔네? 세금 내? 이렇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MB 정권 이후로 종부세 바로 없애버렸죠. 네. 예. 다만 최근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도달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긴 했어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만 명인데 지난해 59만 명보다 15만 명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9억 원이라는 9억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서울은 이미 흔한 가격이 됐기 때문에 좀 상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일부분 동조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부세를 제각시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 생각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니 부담이 커질 수 있긴 하는데 그래도 다수의 가구들은 종부세에 상관이 없어요. 설령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된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계의 부담도 한 3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저는 종부세를 안 내봐가지고 얼마나 늘었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을 좀 보니까 종부세를 막 뭐라 하고 싶어.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의 종부세나 재산세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에 서울 종부세 1,000만 원 내는 사람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 1,000만 원을 낼 정도면 정말 엄청난 부담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작년에 500만 원을 냈었는데 종부세 세율이 루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1,000만 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초 반포동의 A아파트, 아크로폴리스 아파트인데 전용 112제곱미터 지금 그 정도를 소유한 전용 면적 1주택자가 1,0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긴 해야 돼요. 하긴 근데 이분 입장에서 매해마다 1,000만 원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부담이긴 하죠. 그쵸, 부담이긴 하죠. 그래서 한 해 사이에 500만 원의 세금이 좀 뛰었는데 매월 기준 40만 원의 부담을 더 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40만 원이면 웬만한 집 반전세의 월세 가격이 맞먹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가 30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15억 원 정도였던 가격이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 붐을 타고 갑자기 오른 거예요. 15억이 올랐다. 예, 15억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내도. 예, 1,000만 원을 내시는데 한 15억 하면은 10년 내시면 1억이 되는 거고, 그렇죠. 150년을 네. 내시면은 예, 근데 뭐 만약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거나 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크게 부담이 될 그쵸. 수 있으시죠. 화를 내실만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 부분 봤을 때는요. 근데 근데 강남에 사는 분이 이렇게 사실 근데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종부세 부담 때문에 네. 살기 힘든 분이랑 아예 소득이 없거나 아예 그냥 극빈층, 아예 차상위 계층 분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랑 다르죠. 예, 다르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막말로 집을 팔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유산자, 있는 자들의 계급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계급론까지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또 뭐 네이버 댓글에 또 빨갱이다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자들한테 시선을 돌리기 전에 부자라고 해서 죄송해요. 예, 이분들의 돌리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보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을 보자는 그런 취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어난 자산가치 10억 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지
그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 500만 원을 가슴을 쳐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주택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택 가격 오를 때는 막 좋아하셨잖아요.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동네별로 단합도 했다라는 정황도 몇몇 매체에서 나온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집값 많이 올라가면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죠. 근데 이제 막 결혼해야 되는 분들, 한 20대, 30대 이제 가정 꾸리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잃는 게 많이 생긴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탈감이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서울에 살면서 집을 갖고 싶어. 근데 9억 원을 냅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집을 갖고 계신 뭐 50대, 60대 이분들의 분노도 중요하지만은 20대, 30대 이분들이 갖는 박탈감. 예. 임 기자님도 정말 절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 저번에 언젠가 한번 우리 집은 언제 사요? 사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대로라면? 저는 이대로 간다면 못 사지 않을까 싶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죠. 지금 그렇죠. 아무리 제 뭐 월급을 모아봤자 1년에 1,000만 원 이상은 못 모을 테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네. 주거 환경이 뒷받침돼야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는데, 일단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나마도 서울에 있는 직장이 가까운 지역들은 죄다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 네. 그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히든카드가 종부세인 건데, 그래서 그 종부세를 직접 맞으면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종부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칼럼을 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경제지 기자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왜냐면 경제지를 보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유산자 있는 분들이 또 돈에 관심들이 돈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는 게 하거든요. 당연히 그 독자가 그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경제지들도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아니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구조적이고 어쩔 수 없는 걸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집값 상승과 요 강남에 집 가신 분들의 종부세 걱정을 하느라 가려졌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요 취지로 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